잠잠하던 대한민국 축구가 또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홍명보 감독의 발언들 때문인데요. 홍명보 감독, 한국 아시아 최고의 팀으로 거듭날 것이다. 뭐 좋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만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피파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앞으로도 아시아의 최고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신이 있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는요, 아시아 정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시아 최강이 될 것이며 우리만의 축구 철학이 필요하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피파와의 인터뷰, 국제축구연맹이죠.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강팀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최강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득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손흥민 선수 사태도 난리가 났지만 뭐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빛을 발해줘야 하는 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기는커녕 빛 발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응원은 없고 경량만 거세지는 홍명보호. 한국 축구 도대체 어째야 하나. 본선행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응원하고 싶지 않다. 팬심은 여전히 싸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한국 아시아 최고의 팀으로 거듭날 것이다. 내가 있는 한국은 아시아 최고일 것이고 앞으로도 최고일 것이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는다. 실상은 다릅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좀 더 안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1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지만 뭐 사실 앞서 있었던 두 번의 경기 다 엉망이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새로운 세대를 과감히 기용한다라는 요구에도 빠르게 부응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죽했으면 손흥민 해줘 축구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결과만 본다면 그리 나쁘지 않은 출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 국가들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결과만큼 홍명보호의 내용은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한국은 세 차례 득점 기회를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상대의 날카로운 역습과 세트피스로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자, 경기 시작 전 선수단 소개 때부터 홍명보 감독에게 쏟아진 야유는요, 경기 내내 반복이 됐었죠. 전광판에 홍명보 감독의 얼굴이 잡히기만 하면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이후 손흥민, 이강인 등 주요 선수들이 감독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불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이 노력의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홈의 이점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거죠. 오만 원정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터지면서 3대1로 승리를 했지만 이 우여곡절 끝에 거둔 첫 승리에 홍명보에는 칭찬보다는 비판과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손흥민 해줘 축구라는 조롱까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희대의 망언이 터져 나온 거죠. 동의할 수 없다. 경기 중에 전술 변화를 가져갔고 잘 맞았다. 후반 30분 이후 선수들이 완벽하게 전술을 이행해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전술적 우위로 승리했다라는 도치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팀 정신을 유달리 강조하고 모두의 헌신 위에 개인이 빛날 수 있다라는 홍명보 감독의 전형적인 답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기 중 전술 변화 때문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잘했지만 팀워크가 훌륭했고 이건 선수들의 협동심이 빚어낸 결과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술에 대한 변화로서 승리했다라는 건 이건 모두의 팀 정신이 아니라 감독의 재량이 뛰어났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말해야 모범 답안이겠죠. 승리를 위해서 선수들의 희생과 노력이 모두 동반되어야 한다. 오늘은 모두가 하나로 뭉친 덕분에 승리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승리에도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매우 간단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선임 과정을 불투명하게 진행한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의 문제가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아마 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들 뭐 이미
수개월 전부터 꾸준히 존재했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에게는요, 이제는 매 경기가 결승전이고 매 경기 승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확실치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날선 국회의원들의 현안 질의까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내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수많은 경기에서도 홍명보 감독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아시아 최강이 될 것이다라는 이 두 번째 망언은 도대체 또 뭘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고유의 철학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홍명보 감독은 MIK 프로젝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전무이사로 일하면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기술 철학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홍명보 감독은요, 세계 축구와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추면서 우리만의 축구 철학을 확립하고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신, 문화적인 부분도 한국 축구 철학에 포함이 된다. 작은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보다 한국만의 독특한 축구 문화에 기반한 적절한 환경으로 잘 준비하겠다. 그것이 나의 큰 과제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 홍명보 감독은요, 지도자 생활을 대표팀에서 시작했기에 환경에 낯설지 않았다. 다만 예전, 오래전의 일이고 주변이 많이 달라졌으며 새로운 선수와 코칭 스텝이 구성되었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오만전 이후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고 했습니다만 글쎄요, 홍명보 감독에게 있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점들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국 축구의 철학을 강조한 홍명보 감독은요, 목표는 북중미 월드컵 진출이다. 한국 축구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핵심 구단 중 하나를 지도하게 되어 영광이다.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선수단과 구단 전체의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월드컵에 진출하는 게 쉬운 적이 없었다. 중동 원정 경기는 항상 까다로웠지만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3차 예선을 앞두고요, 홍명보 감독은요, 결국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측면도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목표는 북중미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이다. 우리 선수들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해볼 수 있는 경쟁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약간의 개선에 집중하는 것보단 우리 선수들이 우리만의 축구 문화로 경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이런 모습에는요, 많은 비판이 함께 쏟아집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축구협회 저격당했다. 존 피에트로 JP 스포츠그룹 대표이사가 대한축구협회를 비판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화자찬하고 스스로의 나르시즘을 가지고 있는 한심한 족속들이죠. 자, 이 자화자찬이라는 건요, 굉장히 한심한 행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스스로가 저명하고 스스로가 뛰어나고 다 내 덕이고 내가 특출나고 남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대목입니다. 이 존 피에트로는요, 대한축구협회의 무능한 행정을 질타하기 위해 결심했다라면서 이 문제점이 많은 이 감독 선임 과정에 유럽 감독들에게 대한축구협회는 이미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한축구협회는 자화자찬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유로 우승을 한 국대 감독은 9억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은 수십억을 받고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르나르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분명히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충분히 해외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후보도 뽑아놨고 충분히 선임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으며 9억 원을 주면서 충분히 축구협회 예산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주며 굳이 홍명보 감독을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요,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홍명보 선임 절차상의 문제,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는 물러나야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요,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정몽규 회장이 개입했느냐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오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몽규 회장은 면담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홍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지며 다시 감독을 뽑나라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지적할 것이다. 협회 자체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감독을 새로 선임하든 다시 절차를 밟아 홍명보 감독을 그대로 유지를 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더불어서 정몽규 회장이 4연임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자 축구협회도 회장을 2번만 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허락하여 3연임을 했다. 4연임을 하는 것도 대한체육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요즘 국민 여론을 보면 정몽규 회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겠나.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하기도 했던 겁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과의 정몽규 회장은요, 굉장히 풍전등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동반 사퇴가 될 수도 있고요, 동반 퇴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체부에서 밝혀내는 조사의 결과, 그것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거취가 명확하게 될 것이며 설사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자체적으로 두 사람을 보호하여 사퇴시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국민적 비판이 폭등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국 축구 9월 피파 랭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전히 23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야, 피파 랭킹 팔레스타인전에서 졸전 치르고 오만전에서 그나마 조금 뭐 이미지 회복은 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다행히 랭킹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본이 5대0, 7대0 와, 막 중국을 그냥 밟아버리고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16위로 껑충 점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1위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아의 강국,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한민국 축구 수준은 23위를 겨우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이 16위로 껑충 뛰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홍명보호가 과연 이 기록을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올리기는커녕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일본은요, 결국 이달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중국을 7대0, 바레인을 5대0으로 각각 완파하게 되면서 랭킹 포인트를 얻어 16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문제는 두 번째가 한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일본에게 졌으면 2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위는 이란 되겠습니다. 이란 역시 19위로 순위가 매겨진 겁니다. 한국은요, 아시아에서 세 번째 자리에 위치한 이 호주 25위를 꺾어내면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이 그나마 23위의 랭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민심이 사나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유럽파부터 100% 믿는다. 홍명보호를 절대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이 맥락들 아시겠지만 김민재 선수 굉장히 큰 실언을 하게 되면서 뭐 국민적 비판을 받았죠. 고개 숙여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김민재 선수를 보고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또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님을 100% 지지하고 믿는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는 실제로 이 올림픽
국가대표 당시 때도 홍명보 감독과 함께 좋은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사실상 두 사람이 신뢰도가 높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결국엔 팩트에서 벗어난 비난 공세까지 모일 정도로 시작부터 성남 민심과 마주한 홍명보호가 과연 반전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현재 홍명보 감독은요, 서울 전력 강화실장 출신인 코치와 함께 이 K리그 경기 내내 대화를 나누며 선수들을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사실 우리나라 축구 팬들 중에 누가 좋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이 엄청난 비리 이야기, 이제는 세금 문제까지 있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선 뭐라고 하느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는 과정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질문이 현안 질의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홍 감독이 감독직을 받아들일 때 사죄의 뜻을 보인 건 이전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울산 팬과의 신의 문제다. 울산에 남을 의지를 보였다가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팬들의 거센 반발에 사죄를 했기 때문이다. 그와 다르게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선 홍 감독이 비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견해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맞을까요?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홍 감독이 선임 절차 문제에 가담한 것처럼 표현하며 여론이 악화됐다. 이것을 유튜버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국민들이, 축구 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한낱 유튜버들의 말에 뒤 흔들리겠습니까? 이미 유튜버들도요, 이 많은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온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가짜 뉴스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오히려 그 점을 유튜버들 때문에 축구 팬들과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이 좌지우지 휘둘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을 상당히 좀 두둔하고 있는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 주력 유럽파 A의 측근이라는 사람은요, 선수들도 감독을 향한 여론을 다 알고 있다. 애초에 발언을 서로 조심하자라는 분위기였다. 이번 2연전 기간 동안 홍 감독, 다른 코치들과 합을 이루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기류가 형성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손흥민 선수와 유럽파 선수들의 지지와 그들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오만전에서 그나마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이 엄청난 전술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지만 참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와중에 축구협회가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홍명보 선임 의혹에 관하여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에 대한 부분을 탁 꼬집으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축구협회가 감독 후보군 등 자료 요청에 대하여 굉장히 불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축구협회의 운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며 국회가 나섰지만 대한축구협회의 황당한 핑계 뭔 줄 아십니까? 직원들이 휴가를 갔다. 향후 협상력 악화, 임원들의 개인정보가 있다 등의 이유로 사실상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이 됐고 축구협회는 창립 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문체위의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추석 연휴가 끝나고 주말 이후에 다음 주에 있을 화요일 날 현안 질의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관련 자료를 축구협회에 국회에서 요청을 했지만 휴가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추석 연휴가 끝났음에도 19일은 창립기념일 휴일이다. 20일은 재량 휴일을 근거로 협회 직원들이 현안 질의 전날인 23일 월요일이 되어야 출근한다라고 전달을 했다. 사실상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축구협회가 13일 국회에 보내온 자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비공개 처리로 되어 있고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검토한 다른 감독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 향후 축구협회가 새로운 감독과의 협상을 진행할 때 협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명단을 거부한 거예요. 황당하죠. 결국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내부 규정과 절차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정관을 들이대며 간단히만 보내주고 감독 선임과 관련한 주요 회의록은 누락시켰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전혀 공유해주고 있지 않다. 더불어서 축구협회는 재무 등 내부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대부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회에 스폰서 기업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축구협회는 금액과 세부 권리사항은 계약서 내 비밀 유지 약정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 명단과 기간만 전달했다. 축구협회 임원들의 수당 내역 요구에 대해서는 수당 정보 등을 통하여 개개인별 지급 내역 등이 특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임원들의 이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없고요. 스폰서를 어디서 받았고 후원을 어디서 받았고 그 돈이 어디로 갔고 그것도 하나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 뒷배에는 결국 현재 축구협회장의 4연임 출마를 노리고 있는 정몽규 협회장과 이들의 측근들의 행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제가 전달드린 것처럼 협회는 정해진 대본처럼 홍명보 선임 과정에 있었다. 르나르 감독에 대한 이 거부 자체가 모든 조건을 수락했음에도 축구협회가 르나르 감독을 무시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게 그냥 바로 결렬이 됐고 비자 문제, 세금 문제 이것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제가 최근에 에이전시 대표가 축구협회의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폭로가 이어졌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축구협회는 1순위의 제시 마치, 2순위의 카사스 감독으로 정하고 있었다고 해요. 최종 협상에 나섰는데 결렬됐습니다. 박주호 위원이 불참한 7차 회의에서 결렬 이유를 설명했는데 국내에 머무는 상주 기간에 대한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었다라고 해요. 뭐 비자 문제를 이야기하고 뭐 비자에 48%의 세금이 붙는다. 세금 문제를 들이대고 그리고 마치 제시 마치 감독이 다른 팀과 계약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마치면서 거부하고 홍명보 감독을 최종 선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리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이번 국회에서 현안 질의 과정을 겪는데 그 직전 날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총수들도 기업의 총수들도 바짝 긴장시키는 국감 증인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협회장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축구협회가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기사에서는 정몽규 회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이 정몽규 협회장도 그렇고 뭔가 책임지는 모습이 뒤늦게라도 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 뭐 여기 영상에 보면 홍명보 나가라 뭐 빗발치는 축구 팬들 온 국민분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이 오죽했으면 내부에서 다양한 제보가 나왔다. 축구협회 청문회에 이분들까지 모두 불렀다. 7개월 동안 정말 분개함이 터져 나왔던 순간들을 되짚어보니 아주 가관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나가라는 이 빗발치는 많은 국민분들의 모습, 여기에 홍명보 감독은 뭐라 했습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들에게 의존했다라는 평가도 있었다라는 질문에 본인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다. 야, 이게 참 사실 안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의 사태는 심각한데 이게 가만히 있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분들의 분개함을 쏟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생각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발언 아니겠습니까?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게 팔레스타인전 때
무승부했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전술이 완벽했다. 참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에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제보를 몇 가지 받았고 선임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건 팩트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네 사람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람 모두가 국회에 출석한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몇몇 사람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이 네 사람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할 내용들은요, 온 국민들을 깜짝 놀래키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과연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입증해낼 수 있을까? 홍명보호 자체가 우려와 비판 속에 3차 예선에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이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의 정몽규 협회장, 국회의 문체위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이 축구협회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는 논란을 해명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만전 때 이후에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보지 못했거나 이 팔레스타인전 때처럼 그래도 조금 죄스러운 마음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뭐 방금 이 영상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완전히 다른 생각이고 그 생각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다.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야, 이거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홍명보 감독이 24일 날 국회에 출석하여 과연 자신의 공정성을 얼마나 증명해낼 수 있을지 많은 의문점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박문성 해설위원은요, 소신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정몽규 나가, 판 달라질 것이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용을 보면 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라디오 방송 중에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오만전은 손흥민 선수가 한 80분 때부터 무릎이나 허리를 잡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이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실상 오만전도 패배했을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 국가대표 오만전, 팔레스타인전을 겪으면서 굉장한 피로도가 생겼고 결국 이번 토트넘전에서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모든 비판은 손흥민 선수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있지, 이런 말도 지겹다. 토트넘 팬들은 주장에 쓴소리를 원한다. 단단히 착각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흥민 선수는 이날 패배했음에도 사실 토트넘 호스퍼가 아스날을 지배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결국 패배를 하게 되었죠. 손흥민 선수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뛰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일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고 서울에서도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무승부가 된 이후에 오만으로 떠나 경기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후유증이 아스날전에서 고스란히 눈에 드러나게 된 거죠. 이날 손흥민 선수는 특히나 몸이 무거워 보였고 30대 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회복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장, 토트넘으로 돌아가서도 주장, 이 책임을 짊어지면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결국에는 이 손흥민 선수에게 풋볼 런던은 5점을 매겼습니다. 결국 슈팅이나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기브미 스포츠라는 곳에선 손흥민의 인터뷰를 꼬집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지배했고 내용도 좋았지만 세트피스에서 실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배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착각에 가까운 평가다. 팬들은 손흥민의 발언에 공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경기를 지배하는 건 다르다. 패배 속에서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라는 반응도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요, 놀랍게도 손흥민을 향해 비판을 했어요. 우리가 경기를 지배했냐? 우리도 눈이 있다. 경기력은 한심했다. 이런 말 듣는 것도 지겹다. 경기를 지배하든 말든 승리를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비판을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모조리 떠안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부담감을 이 홍명보 감독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짊어지며 오만전을 3대1로 이끌어냈는데 이 홍명보 감독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 의존했다라는 평가에 끝까지 저거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고 생각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다. 우리는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몇 번을 돌려봐도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와중에 손흥민 선수의 피로도가 이미 오만전에서 많이 눈에 보였었다라는 거죠. 박문성 해설위원의 인터뷰를 짧게 요약해보면 이런 맥락입니다. 손흥민, 이강인이 홍명보 살렸다. 오만전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역대급 선수들이 있는 한국팀임에도 국가대표는 역대급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전술적인 문제점, 헛설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불화설, 이 고자질하듯 외부를 유출하는 리더들에게 문제가 있고 이제 예선전이 목표인 건가? 홍명보호는 국제 본선 경쟁력을 두고 봤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파 랭킹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팔레스타인 오만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줘도 이 국제무대 본선에 갔을 때 이거 뭐 16강 진출도 못하고 탈락할 정도로 강팀이 많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지금 예선전에서 저 모습 가지고 우리는 완벽했다. 그새 입장을 바꾸는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겁니다. 선수들끼리도 감독을 평가하고 동기부여만으로는 이 국가대표를 끌어낼 수가 없다. 상암 경기장의 잔디 문제, 돈이 문제다. 잔디 굴리를 당연히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 이러한 말들을 좀 많이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역대급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력은 굉장히 최하점을 기록하고 있고 홍명보 감독은 이강인, 손흥민이라는 역대급 선수들의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의 전술이 승리를 이끌었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일본 축구와 굉장히 한국 축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시스템부터 대표팀의 지원까지 거듭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일본 축구는요. 5대0, 7대0 우리나라와 라이벌로 평가받았던 일본은요.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축구는 지난해 2월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죠. 협회의 행정 문제, 대표팀의 경기력 저하 모든 면에서 일본 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축구 인프라도 거대하고 유소년 육성 방식부터 아예 기본부터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최근에는 한국과의 이 실력 면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홍명보호가 만약 일본 국가대표팀과 전면전을 벌이면 이거 5대0 나올 수도 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홍명보 감독과 관계자들 이 4명이 국회에 출석하는데 결정적인 제보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축구협회 홍명보 선임 과정에 거짓 언론 플레이, 불투명 행정의 갑질, 에이전트의 폭로가 쏟아진 겁니다. 유로 우승 감독보다 홍명보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갑질로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포츠 에이전시 관계자가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 선임을 포기하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갑질, 불투명한 행정 절차를 보였다며 협회를 굉장히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JP 스포츠그룹 대표이사로 소개한 이 관계자는요. 대한민국 축구감독 선임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다. 대한축구협회가 에르베 르나르 감독을 국가대표 선임으로 하기 위해 접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마지막까지도 축구협회의 답신을 기다렸는데 이 감독에게 협회의 무례한 행태에 대해 사과해야 했던 상황을 겪으며 굉장히 놀랐다. 언론을 통해 르나르 감독에 대한 거짓말이 쳐졌고 그가 연봉과 거주 조건 모든 요구에 승낙을 했음에도 축구협회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 르나르 감독은요. 한국 대표팀 감독의 굉장히 큰 후보였는데 2012년 잠비아, 2015년 코르디부아르 감독을 맡으며 2차례 아프리카컵 우승을 차지한 명장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이 완전 전술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국 전 이미 짜여진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이 되었고 이에 대한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유로 국가대표를 우승한 감독이 9억 원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은 그보다 더 거대한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 20억, 30억 연봉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 채널로 리스트를 요청했는데도 무시를 당했고 태도가 거만했고 선임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는 행정의 문제. 대한축구협회는 굉장히 이상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축구계에 고백을 하는 거죠. 클럽이 자신들의 수입을 자생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에 리그 발전을 위한 협조는커녕 감독을 중도에 채워가는 협회가 무슨 축구협회냐? 세계대회 진출을 논할 수 있겠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안하지 않냐? 강자라는 이유로 가져가는 것은 동물의 습성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고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진실, 홍명보 감독이 과연 이번 24일 국회 출석 때 스스로 고백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겠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라는 건 이건 무조건 불러가지고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거든요. 그러니 참 이게 홍명보 감독 입장에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은